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네요. 그냥 남이었다면 간단하게 인연 끊고 다시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이 제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늘 힘들고 억울한 일만 생기던 제 인생에 남편을 만난 뒤로 행복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친가 쪽 친척들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제 친할머니 할아버지조차 저와 엄마를 다신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친가 쪽 친척들과도 완전히 연이 끊기고 이 세상에 저와 우리 엄마 둘만 남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때는 엄마가 제 유일한 보호자였고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엄마가 저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깔끔한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확 기울어서 방 하나 주방 하나 있는 빌라에서 엄마와 한 방에서 살게 될 정도였죠. 집 문제에 대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기엔 워낙 길고 복잡한 이야기라서 생략하고 짧게 요약하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살던 집을 팔아서 할아버지에게 진 아빠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어서 나머지 재산을 다 정리해서 겨우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죠. 저는 학생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지만 엄마가 정말 고생해가며 저를 키우셨는데 처음엔 단순 노동을 하는 공장도 다니고 식당 일을 하거나 당장 먹고 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무 일이나 다 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아빠의 친구분이 저희 모녀의 소식을 듣고 본인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엄마를 고용하셔서 그 뒤로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일이 힘들지 않았고 매일 5시에 퇴근해서 엄마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오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원도 다녔고 저도 악착같이 공부해서 엄마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엄마가 일하고 있던 아빠 친구분의 회사에 제가 사무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사실 저는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엄마와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았고 세상에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출 관련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업무 처리 능력이 좋았었는지 사장님이 저를 예쁘게 보셨어요. 돌아가신 아빠와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사장님은 정말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마와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만큼 사장님의 회사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수출 업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 시차 때문에 새벽에도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업무를 볼 정도였죠. 당연히 능력과 열정을 인정받았고 연봉도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아쉽지 않게 받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같이 돈을 모아서 좁디 좁은 빌라를 탈출했고 대출을 조금 낄 수밖에 없었지만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았어요. 예전에 아빠와 셋이 살던 30평대 아파트보다는 작았지만 거의 10년 만에 구겨졌던 제 삶이 다시 조금 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10년 넘게 썼던 낡은 가구와 가전제품도 모두 내다버리고 전부 새 것으로 싹 바꿨어요. 엄마와 계속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얼마 못 가서 제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저보다 6살이 많은 과장님이 있었는데 저와는 다른 부서라서 평소에 업무적으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점심시간이나 회식 때나 오며 가며 자주 엮이게 되더라고요. 제게는 언감생심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 생각해서 그분이 제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애써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과장님에게는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의 큰 아들이었죠. 저와 엄마가 다니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괜히 사장님 아들을 제가 만났다가 저는 물론이고 엄마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호의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단둘이 식사도 하고 데이트를 몇 번 하다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얼마 못 가 사장님 뒤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옛날부터 우리 며느리 삼아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니들끼리 알아서 잘 됐다.
내 아들이지만 착한 놈이니까 일단 만나보고 괜찮다 싶으면 일찍 결혼해버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인 사장님의 집안과 비교하면 엄마와 단둘이 겨우 먹고 사는 제 집안 환경이 많이 초라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저 사장님이 아빠와 친구라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진짜로 1년 뒤에 과장님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부터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고 사장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정말 많이 긴장했지만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아니, 내가 빨리 결혼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우리 며느리로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저를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셨고 처음 인사드린 지 며칠 후에 상견례도 바로 하고 결혼식 날짜까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처음부터 많이 기울어 있는 결혼이었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놨던 돈을 엄마와 사는 새 집을 사기 위해 거의 다 털어넣었기 때문에 그 뒤로 돈을 별로 모으지 못했어요. 제 통장에는 딱 2천 정도 있었고 혼수를 맞추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혼수를 맞춰야 하나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지금의 남편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말을 했어요. 신혼집도 전부 다 해주시는데 혼수도 해갈 수 없는 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가 TV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저보고 TV만 사오라 하더군요. 난 TV만 좋으면 돼. 자기가 TV만 사와. 나머지는 전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일 TV 보면서 자기가 사준 TV라 생각하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속는 셈 치고 80인치짜리 커다란 TV를 사버렸고 그걸로 제 혼수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셨고 남편이 나머지 혼수를 전부 마쳤어요. 제가 TV 사고 남은 1200만 원 정도를 남편에게 통장채로 주었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에 비자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면서 저보고 그냥 갖고 있으라 하더군요.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남편과 시댁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님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저희 엄마는 갑자기 시댁 재산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 집에 가봤니? 아파트야? 단독주택이야? 몇 평 정도 되어 보이니? 처음에는 엄마도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하니 신나고 신기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선을 넘는다고 느껴졌어요. 시댁에서 사준다고 하는 집이 몇 평인지 얼마짜리인지 대출은 끼고 사는 건지 현금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하셨고 결혼 전 가끔 저희 집으로 남편을 데리고 오면 회사에 1년 매출이 얼만지 물어보시질 않나. 옆에서 듣는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엄마에게 결혼 전 신신당부를 했고 시댁 재산과 우리 집안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절대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죠. 엄마, 진짜 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러지 마. 그 집의 재산이 얼만지 얼마나 버는지 엄마가 그걸 왜 궁금해? 엄마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결혼하기 직전 남편의 제안으로 엄마를 회사에서 그만두게 했고 그 대신 남편이 엄마에게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장모-사위 관계 그리고 사장님과는 사돈 관계가 되는데 한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대신 저는 하고 있는 수출 업무가 중요하기도 하고 남편을 도와 회사 일을 같이 배우라는 말씀에 따라 계속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하셨고 자기가 딸을 잘 키워서 말년에 호강한다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셨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엄마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돈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반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와 남편은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다니던 회사가 내 남편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 보는 눈이 정말 많이 달라졌고 회사에서 밤늦게까지나마 일을 하더라도 전혀 힘든 줄 몰랐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직도 이게 정말 내 집인가 싶을 정도로 믿겨지질 않고, 무엇보다 제가 철이 들고 나서부터 항상 머릿속에 달고 살았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니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행복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저를 따로 호출했어요. 사무실에는 듣는 귀가 많아서 남편의 차 안에서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장모님이 어제 우리 부모님 댁에 찾아오셨대.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차리실 생각이라면서 3억만 빌려달라고 하셨다는데. 남편에게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번개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는데 대체 뭐가 아쉬워서 장사를 하겠다고 시댁에 돈을 빌리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말에 시부모님은 굉장히 당황을 하셨고 결국 거절했지만 또다시 저희 엄마가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을 생각이면 보증이라도 서달라 하셨다네요. 시아버님이 저한테 직접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편을 통해 말씀을 전달하셨고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당신한테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모님이 이런 불편한 부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저는 남편에게 일단 알겠다 대답을 하고 혼자 밖에 나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도 모르게 미쳤냐는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 미쳤어? 나 이혼하고 인생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아주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시외곽에 커다란 주차장을 가진 카페 부지가 임대로 나왔다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커피도 팔고 디저트도 팔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몰려올 거라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엄마가 돈을 벌어서 하지 왜 시댁에 찾아가서 그런 소리를 했냐고 따졌더니 어차피 저희 시댁은 집안에 돈을 쌓아두고 사는데 3억 정도면 그들에겐 껌값이라 하더군요. 야, 원래 이 정도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3억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겠니?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빌릴 거라니까 보증만 서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엄마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일단 절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놓고 아버님에게도 퇴근 시간 전에 따로 조용히 찾아가서 저희 엄마 때문에 죄송하다,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엄마를 집에 꽁꽁 묶어둘 수도 없는 일이고 일하지 않아도 매달 따박따박 생활비를 주니까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허파의 바람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만 않게 해달라 말하고 더 이상 어떠한 잔소리도 제게 하지 않았지만 제가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엄마가 사고치고 난 이후에 회사에 출근해서 아버님을 만나면 너무 어색해서 눈도 못 마주치겠고 남편과도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엄마가 또 한 번 사고를 치면 그땐 돌이킬 수 없게 될 것만 같아서 제가 먼저 나서기로 했습니다. 퇴근하고 저 혼자 친정으로 달려가서 엄마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잘 컸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근데 엄마가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엄마랑 안 보고 살 수밖에 없어. 엄마한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경고를 날렸고 엄마는 제 말에 반성을 하고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 포기하면서 너를 대학까지 다 졸업시켰잖아. 엄마 덕분에 부잣집에 시집 갔으면 내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너가 먼저 키워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 듣자마자 엄마와 대화로 풀어나가는 건 포기했고 지금까지 남편이 보내주고 있던 생활비도 끊고 앞으로 나는 엄마 연락을 받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나도 엄마 안 보고 살 거고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도 엄마랑 인연 끊었다고 할 거야. 앞으로 엄마 알아서 살아. 카페를 차리건 빵집을 차리건 이제 엄마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앞으로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도 절대 받지 말라고 말을 해뒀습니다. 생활비도 당분간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도 장모님 생활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러냐 하더군요.
엄마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직장을 다닐 때는 이런 소리를 안 하더니 큰돈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내가 다 책임질 거고 우리 엄마 나쁜 버릇 고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 생활비를 끊은 지 지금 2달이 되었고 처음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저를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녀라고 욕을 하시더니 결국 지난주에 못 버티고 잘못했다 살려달라 싹싹 빌며 전화를 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엄마는 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뿐인 제 엄마라 매정하게 끊어내진 못하겠네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신 그때와 같은 일은 없을 테니 이번 달부터 다시 생활비 보내드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신경이 많이 쓰였다면서 그날 바로 엄마에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엄마가 제발 정신을 차리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